지난 정부 때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세금도 많이 내봤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 부동산 투자거나 다주택자이신 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뭐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거잖아요. 걔는 안 된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자꾸 뭔가 틀을 만들어서 공식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려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민주당이 되면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국힘이 뭐 얘네들이 되면 집값이 뭐 어떻게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랬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면, 자, 가장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얘기를 하잖아요. 자,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의 첫 번째 스타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했는데 하필이면 노무현하고 문재인하고라고 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들의 대통령 됐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부동산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통찰해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몇 개만 가지고 공식화시켜서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얘기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누구였냐고요. DJ.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집값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올라서 마지막에 규제를. 네. 네, 올랐다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하면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폭발해서 오른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죠. 즉 이거를 갖다 다시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놓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돼서 안 좋은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상황은 IMF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심지어 그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이제 그다음에 이회창 총재,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당시 IMF 총재 강두식이라고 우리 깡두씨라고 있었거든요. 깡두씨라고 불렀는데 깡두씨, 예. 깡두씨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강두식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우리 그 대권 후보를 불러서 각서 쓰게 했어. 그랬거든요. 근데 두말 없이 각서 썼어요. 나라 꼴이 개판이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두 분 다 그런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하기 어려운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대책을 만들었던 게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 직전에 대통령만 가도 그런데 왜 자꾸 민주당이 그렇게 됐느냐, 민주당일 때는 그런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어줍잖은 그 짧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당시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또 항상 얘기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약간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미국의 어떤 약간 패권주의 이런 걸 되게 싫어했었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하면서 그 당시 했던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라크 파병. 그 이라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지원 단위가 해가지고 파병 갔잖아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도 진짜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인한 걸로 난 기억을 하거든요. 제 친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정권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국익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요번에 누가 되면은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되거나 그 당이 돼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당이 돼서 어떤 방향이 있겠죠. 그랬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나라꼴이 부동산 꼴이 진짜 엉망진창돼서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푸른 쪽에 간다라고 한 표예요. 무조건 한 표예요. 그렇게 어설프게 사람 편가르지 마라. 만약에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저쪽에 대구나 부산 사람들 다 나쁜 놈인가요? 편가르지 말자고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국익의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풀 수밖에 없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뭘 그걸 자꾸 편가르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서울은 풀면은 워낙 지금 투자하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켰잖아요. 네. 조용히 시켰잖아. 네. 그랬더니 지금 저쪽 보니까 이미 지금 기절한 지 몇 개월 돼 있는 지방 애들이 있고, 그쵸? 이제 한 대 때려가지고 이제 기절해 있는 서울 놈들이 있고, 두 놈이 있잖아요. 다 기절해 있어. 네. 한 놈이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것들은 정부가 아무리 무슨 대통령이 등장을 하든지 간에 어느 쪽 성향이 있는 대통령이 등장하든지 간에 나라 꼴이 개판이고 그것들이 부동산이 또는 이제 건설사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무언가 풀어주는 방향을 크게 시장에 지금까지 서울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 쪽부터 천천히 살려가는 방식으로 갈 거다.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지금 몇 년간 그 자료들 모아둔다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자료를 모아둔 20-30년간 나왔던 100%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를 살리거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 중에서 투기의 확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돈 벌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도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네. 질문을 드리자면 이거 100% 다주택자 때려잡으려고 할 거다. 네. 규제한다. 네. 주택수 줄여야 되고 네. 똘똘한 한 채로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된다. 네. 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참 답답한 의견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서울만 집값이 올라가고, 그쵸? 저쪽 다른 지역은 흔히 말하는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양극화가 되는데, 양극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파생되는 일어나는 현상들, 이게 부동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회 문화적인 기조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 부동산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통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양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 서울 안 기어 올라올까요? 아니, 서울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돈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부산도 과연 해운대 정도 되는 데는 그렇다 쳐도 예. 나머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서울 안 기어 올라올까요? 대구는 안 기어 올라올까요? 청주는 안 기어 올라올까요? 그렇게 되면 지방이 쑥대밭 되고, 그 지방이 쑥대밭 되게 되면 사회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것들을 국가가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책이 또 바뀌면서 입안이 되고 할 텐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왜 통찰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이거는 완전히 무슨 정치꾼이야. 선전성도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 미친놈이라고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헛소리하고 앉았다.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부동산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나쁜 새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 이런 쪽의 얘기와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는 건 맞죠. 그쵸? 맞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되게 편협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굉장히 상식이 풍부하거나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되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합리적인 느낌을 갖는 분들한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금 당장 서울이 그렇게 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똘똘한 한 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면,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정부 정책과 그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왜 정부가 자꾸 그렇게 우리 지방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왜 만들어졌고 세종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통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 세종 같은 경우는 결국 서울의 집중 현상이었잖아요. 네. 행정수도라는 걸 이전을 하고자 해서 결국 그 당시 이 내용이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도 지방과 서울의 굉장히 양극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혁신도시라고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진주 그러면 LH공사 이런 거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서울에 몰려가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이뤄왔던 우리나라의 그다음에 이제 나라님들의 했던 행동 패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못했으니까 또다시 서울로 몰려왔고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들어서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에서 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즉 명분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여론몰이가 지어지면서 이 방향을 지방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혼자 독고다이처럼 서울의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다. 시장의 오랜 흐름을 잘 안 보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방이 조금 더 먼저 살아날 가능성, 기절했었으니까 몇 개월째.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보면 그래서 이 얘기가 그렇게 들리겠죠. 그래. 그럼 가야 돼? 그럼 지방이야? 가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저희 쪽 아마 제가 밴드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지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물꼬를 틔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눈을 보는 건 맞는데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패턴은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부 정책 하면은 맨날 오로지 머릿속에 풍선 효과밖에 없을 거다. 상승장 때 어디 규제 딱 하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풍선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정부 정책에 나오면 그래서 어디라는 얘기 몇 년간 했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네. 그러다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죠. 네. 소용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기에 나타나는 누적 효과로 해서 정부 정책이 쌓여가면서 물꼬가 흐름이 천천히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이 누적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장이 올해부터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지방장을 물꼬를 틔워주되 처음에는 약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아까 기절했잖아. 네. 야 일어나. 툭, 살살. 야 일어나. 했다가 얌마. 그러다가 이 자식이 그러다가 막 흔들었다가 아니면 주사를 놔줄 수도 있는 거고. 뭐지, 인공호흡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흘러가는 그 패턴으로 정부 정책의 누적이 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그동안에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을 침체됐을 때 살렸던 정부의 기본적인 패턴이더라. 시장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없앤 상태에서 지방으로 정말 물꼬가 튀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